등비급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에 수렴했던 거 기억나죠? 등비수열에 수렴해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타이, 그 다음 1을 포함할 때 우리는 등비수열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패턴으로 등비급수는 어떤 형태일 때 수렴하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 열기를 통해서 등비급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4인 정삼각형을 4등분하여 가운데 정삼각형을 색칠한다. 색칠하지 않은 정삼각형 중에서 위쪽의 정삼각형을 4등분하여 가운데 정삼각형을 색칠한다. 즉, 맨 처음에는 큰 정삼각형을 4등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A1이라고 두고 두 번째로는 이 나머지 위에 있는 정삼각형 위쪽에 있는 것 중에서 다시 또 4등분을 해서 나머지 하나를 A2라고 두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위에 있는 거에서 4등분, 위에 있는 거에서 4등분.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차례대로 A1, A2, A3, 점점점이라고 한다. AN이 등비 수열임을 확인해 보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첫 번째 AN의 수열에서 첫 번째 A의 원은 전체 정삼각형 넓이가 4니까 4를 4등분하면 하나가 1이 되겠죠. 따라서 A1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A2는 A1 넓이가 똑같은 A1 넓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A1 넓이의 4등분 중에 하나 해서 4분의 1 A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A1이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고, 다시 이제 A3를 가면 다시 또 A2에서 했던 그 넓이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A2는 4분의 1이었죠. 따라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4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1, 4분의 1, 4분의 1의 제곱, 즉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은 등비수열을 나타냈으니까 등비수열에서 A1이 1이고 그 다음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의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아래 m-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의 m-1제곱이 일반항이고, 자,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시오 했으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1의 m-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등비수열, 즉 1, 4분의 1, 4분의 1 제곱 점점점점 무한번 반복하니까 무한번까지 공비가 4분의 1이고 초항이 1인 등비수열이 나타내는 이것을 다 어떻게 하시오? 이제는 합을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다 더하시오. 이게 바로 등비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RM-1제곱에서 얻은 급수, 쭉 급수니까 당연히 시그마가 들어가야 되고 무한번까지 합이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 위치에는 뭐가 들어온다? 이 위치에는 일반항이 들어온다. 그런데 이 일반항이 들어오는데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그랬으니까 등비수열에 일반항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라고 한다. 그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을 이루면서 어디까지? 무한번째 항까지 다 합한 것을 우리는 등비급수라고 한다. 자, 이제 A가 0이 아닐 때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알아봤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등비급수 시그마 이것의 제 n항까지의 부분합 Sn, 즉 우리가 지금 Sn을 구하면 자 R이 1이 아닐 때 R이 1일 때로 나누어서, 즉 R이 1이 아닐 때 R이 1일 때란 얘기는 공비가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일 때죠. 등비 수열의 n항까지의 합인데 공비가 1이 아니면 결국에 Sn은 1항이 A고 공비가 R이니까 R 곱했습니다. 일반항은 AR의 n-1제곱. 그래서 공식은
1-r분의 A의 1-r n제곱이라는 것을 2학년 때 학습했었죠. 이거 지금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공비가 1입니다.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초항이 A고 여기다 1 곱하면 A, 1 곱하면 A, 1 곱하면 A다. 근데 N항까지니까 이게 몇 개다? N개다. N개에서 다 A까지니까 곱하면 NA다. 이게 지금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N을 구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자, 여기서 뭘 할 거냐 하면 좀 전에 우리가 등비수열 R이 1이 아닐 때, R이 1일 때 계산을 했습니다. 자, R이 1이 아닐 때 S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었고 그 다음 R이 1이면 SN은 NA였었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작입니다. 이제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A가 여기는 A가 상수죠. 초항인데 A가 0이 아닙니다. 아니다. A가 0인데 먼저 하겠습니다. A가 0인 경우는 A가 0일 때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아래 n-1 즉 여기 일반항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자,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A가 0입니다. 그럼 초항이 0이니까 0. 그 다음에 공비가 뭐든 간에 다 뭡니까? 다 0, 0, 0, 0이죠. 그럼 이 0을 무한번까지 다 더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0으로 수렴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입니다. A가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뭘 나눠야 되냐면 우선 R의 n제곱이 어땠습니까? R의 n제곱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R의 n제곱 같은 경우는 공비가 1보다 크냐? 마이너스 1과 1 사이냐? 마이너스 1보다 작냐? 마이너스 1일 땐 이걸 좀 다 확인했었죠. 그래서 똑같이 처음에 R이 1보다 클 때는 이거의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죠.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값이 여기서 지금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는 이 값이 발산하고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는 0이 될 수 없죠. 따라서 이게 0이 아니고 A값 초항이 0이 아니고 공비가 발산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값은 발산하게 되죠. 그것입니다. 플러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기 앞에 있는 A의 값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니까 발산이라고만 써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R이 1인 경우 공비가 1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SN이 지금 NA였었죠. SN은 NA였습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발산하게 되겠죠. 근데 A값이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 뭐 이렇게 해서 발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공비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0이 되죠. 따라서 리미트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여기에는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인데 이걸 그냥 갖다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죠. 그런데 이 값이 n이 무한대로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겠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1-R분의 A만 남아서 여기는 1-R분의 A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R값이 이번에는 한꺼번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거는 뭡니까? 진동 발산하죠. 그쵸? A 아래 m-1이라는 수열은 요거는 진동 발산합니다. 따라서 SN도 진동 발산하겠죠. 따라서 이때는 리미트 SN도 뭐가 한다? 발산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렴하는 부분만 확인해 볼까요? 자, 수렴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수렴. 나머지는 발산, 발산, 발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죠. 등비급수, 자, 이것은 절대값 R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즉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일 때만 수렴하고 그 합은보다 1 마이너스 R분의 A로 수렴을 한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발산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 자, 등비급수죠. 등비급수는 자, 수렴할 때는 언제 수렴한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등비수열일 때는 등비수열일 때 수렴은 언제 수렴한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인데 어디에 1이 들어 이렇게 공비가 1을 포함하는 경우까지 수렴하게 되겠죠. 이거 두 개 구분 헷갈리지 말고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보면 다음 그 등비급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합을 구하시오. 자, 수렴과 발산이니까 수렴했을 때는 어떤 경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급수니까 수렴하면 그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A다. 즉 공비와 첫째 항만 구하면 된다. 자, 1번 봤더니 공비가 5분의 1, 5분의 1이네요. 공비가 5분의 1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죠. 공비가 5분의 1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급수는 수렴한다. 그 다음 초항, 첫째 항은 A는 5분의 1이고 공비가 5분의 1이죠. 따라서 1-R분의 A에 대입해주면 4분의 1인 값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역시 이거 봤더니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1로 곱하는데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로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죠. 근데 수렴하려면 이 구간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발산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등비급수는 기본 이론은 되게 편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등비급수에 활용이 들어가면 약간 어려워지니까 우선 이 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합을 구하시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1번 봤더니 공비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죠.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급수니까 등비급수니까 수렴하게 되겠죠. 따라서 수렴하고 1-R분의 A를 쓰면 1-R분의 첫째 항은 1이 되겠네요. 그리고는 3분의 2가 됩니다. 자, 2번 역시 넘어가는데 어땠습니까? 곱하기 루트 3분의 2를 곱했네. 따라서 루트 3분의 2를 곱했는데 루트 3분의 2가 공비인데 봤더니 루트 3하고 2하고 어디가 더 큽니까? 이게 루트 4니까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루트 3분의 2가 1보다 크다는 얘기죠. 1보다 크니까 공비가 1보다 크네. 따라서 이 값은 뭐다? 발산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뭐가 복잡해 보이는데 1부터 대입해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n이 1이면
3분의 1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죠. 따라서 이건 3분의 1이고 n이 2면 3분의 1의 제곱에 사인 파이니까 이거는 0이 됩니다. 그 다음 n이 3이면 3분의 1의 세제곱에 사인 2분의 3파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고 n이 4면 3분의 1의 4제곱에 사인 2파이니까 0이 되겠고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n이 5면 3분의 1 5제곱에 사인 2분의 5파이가 돼서 이거는 2분의 5파이니까 3분의 1에 1이니까 5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3분의 1, 0 이렇게 더하는 급수가 되는데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9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렴하고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첫째 항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쓰면 10분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은 1 마이너스 루트 5를 봤더니 루트 5가 약 2점 얼마입니다. 근데 1을 뺐네. 그쵸? 따라서 이 값은 공비가 1 마이너스 루트 5 값이 1보다 큽니다. 그쵸?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1 마이너스 루트 5가 그냥 마이너스보다 작구나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따라서 발산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예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급수에 이렇게 합을 구하시는데 우리가 시그마는 위에가 봤더니 분자가 더하기로 되어 있네. 따라서 이것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6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6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6분의 2의 n제곱으로 그러면 3분의 1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이것은 6분의 3의 n제곱으로 그 다음 요거는 2분의 1의 n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봤더니 공비가 3분의 1의 등비수열, 공비가 2분의 1의 등비수열 따라서 각각은 수렴하네. 그리고 시그마가 있으니까 시그마 더하기 빼기 분리할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더하기 빼기는 단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된다 라고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공비가 3분의 1이고 초항이 3분의 1이니까 1-r분의 a를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두 번을 반복해서 쓰면 이렇게 계산해서 2분의 1 더하기 1은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문제 2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거는 우리가 또 분리할 수 있죠. 자, 요거는 4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제곱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각각 수렴해서 죄송합니다. 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각각 수렴을 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r분의 a를 그대로 갖다 쓰면 초항 3분의 1이고 1-r분의 초항 4분의 1이죠. 계산하면 3-3분의 1 따라서 3분의 8이라는 답이 나온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봤더니 요거는 2의 5분의 1의 n제곱이고 그 다음 요거는 4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분리시키면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각각 또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1분의 5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등비수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비급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넓이를 봅시다. 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해서 등비급수를 봤더니 공비가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쵸? 자, 그럼 공비가 얼마다? 하나 갔을 때니까 얼마를 곱했냐? 2분의 2 마이너스 x를 곱했죠. 근데 급수니까 등비급수에서 수렴할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래서 양변에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x에 2고 빼기 2를 해주면 마이너스 x에 0이고 다시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0에 x에 4가 돼서 1번에 수렴하는 x값의 범위는 0부터 4까지가 된다. 요게 등호 안 들어가는 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등비 수열이라면 등호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급수가 3분의 1을 수렴할 때입니다. 급수가 3분의 1을 수렴할 때니까 우리가 뭘 쓰면 된다? 1-r분의 1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1-2분의 2 마이너스 x분의 첫째 항은 1이니까 1을 갖다 쓰면 이게 3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여기 2분의 2니까 이게 2분의 2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서 양변 정리해주면 x분의 2가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x는 3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등비급수의 활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등비급수의 활용은 앞에 지금 이번 시간에 한 등비급수를 모르면 못 배우기 때문에 못 배운다? 아니 등비급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등비급수를 꼭 학습해 놓기 바랍니다.